오늘은 그 통계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표값과 산포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오늘은 이제 산점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느닷없이 이제 산점도라고 해놓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두 개 그려놨잖아요.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놓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풀어볼 예제를 여기에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저에게 만약에 좋은 시설이 있었다면 큐 하는 순간 그림이 딱 나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자, 일단 여기다 간단한 이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산점도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저 산점도, 앞으로 우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항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항목을 놓고 둘 사이의 관계를 공부해 보려고 할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A와 B 두 개의 항목이 있을 때 A 항목이 증가하면서 B 항목은 같이 증가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 같은 거. 키가 큰 사람은 몸무게가 더 많을까? 몸무게가 더 많다는 얘기가 맞나?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갈까? 아니면 더 적게 나갈까? 키가 큰 사람은 앉은 키가 클까 작을까?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항목을 놓고 둘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는 부분을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여기 이제 뭐 두 개의 항목이 있을 때 두 항목의 그 값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뭐 제가 그냥 임의대로 1차, 2차, 임의가 아니라 이제 여기 문제를 적어 놓으면서 1차,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1차가 7, 2차가 7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점이라는 거죠. 이 점이. 마스크 쓰면 저도 말하는 게 좀 답답해서 헛소리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점은 1차가 8, 2차가 7이라는 그 상태를 이 점으로 나타냈다 이겁니다. 그 산점도는요, 두 항목 사이에 두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거죠. 점으로 표현한 것을 산점도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X축, Y축으로 표현되어 있는 또 이제 좌표 평면이라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왼쪽과 아래쪽으로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음수인 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두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현한 것을 산점도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좀 이것도 이거예요. 이거는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사이에 산점도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이 점은요, 국어 점수가 70과 80 사이에 있네요. 75점, 그리고 영어 점수는 65점이다.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그림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산점도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요령을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요령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어요. X축과 Y축이 있어요. 일단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Y는 X라는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할 때 요 선에 있는 점들이 있겠죠. 요 선에 있는 점들은 말 그대로 X와 Y의 값이 같은 그런 대상들이 여기에 점으로 표현되게 될 거예요. 이 말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는 X와 Y의 값이 똑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더 같잖아요. 여기는 X의 값과 Y 값 중에 어느 것의 값이 더 크게 될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 X, Y가 똑같았는데 오른쪽으로만 조금 더 같네요. 여기는 X와 Y 중에서 어느 게 더 클까요? X가 더 큰 애들이 되겠죠. 여기는요, X, Y가 똑같은 상황에서 위로만 조금 더 올라갔죠. 그 얘기는 Y의 값만 조금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특징은 Y가 더 큰 애들이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만약에 질문을 할 때 뭐 국어와 영어 점수가 있을 때 국어 점수가 더 높은 애는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다 이겁니다. 혹은 영어 점수가 더 높은 애들은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둘의 점수가 같은 집단을 선으로 그어놓고 그 선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판단하면 더 쉽게 그 개수를 셀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해서 X축, Y축이 있을 때 약간 느닷없지만 제가 여기에 이런 선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EA, 여기도 이렇게 EA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진 선을 좀 볼게요. 이 선에 있는 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점들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X 증가량은 EA, Y 증가량은 마이너스 EA입니다. 확인되세요? 오른쪽으로 EA만큼 갈 동안 아래로 EA만큼 갔잖아요. 이거 제가 직선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Y는 할 때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인데 X 증가량이 2A,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A네요. 약분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선의 식을 나타낼 때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때 이 m 값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요런 선을 제가 그어놓고 요 선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할 때 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직선의 식에서의 기울기 구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X 증가량은 2A,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A.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여기는 그럼 이제 Y는 할 때 마이너스 1, X가 됐겠죠.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흔히 Y 절편이라고 부르죠. Y축과 만나는 지점에서의 Y 값을 Y 절편이라고 하죠. 그게 N 값인데 이 문제에서는 2A가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더하기 2A가 오겠죠.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X 넘겨보면 X 더하기 Y가 2A다 이거예요. 이 선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의 값과 Y의 값의 합이 일정해요. 얼마로 일정해요? 2A로 일정한 애들이 이 선에 있을 거예요. 이 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 선에 있는 애들은 X 더하기 Y가 2A로 일정한 애들이 이 선에 있는 점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겁니다. 혹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애들은 X의 값과 Y 값의 합이 2A잖아요.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X와 Y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평균은 몇이 나올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더하기 Y의 값이 2A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그 대상들이겠죠. 그 대상들의 X값과 Y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둘을 더해서 2를 나눌 거잖아요. 여기 이 선에 있는 애들은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혹은 XY의 평균이 A인 점들이 이 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처음에 Y는 X와 똑같다라는 선이 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X값과 Y값이 똑같은 점들이 모여있는 그 선이 될 거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두 대상 중에 어느 한 값이 더 크다 작다인 애들을 그런 애들이 어느 영역에 모여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Y절편이 2A, X절편이 2A 그런 직선을 그어놓고 나면 여기에는 이 선에 있는 점들은 여기 X값과 Y값의 합이 2A로 일정한 점들이다. 동시에 X값과 Y값에 대한 평균이 A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점들이 이 선에 있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좀만 더. 자, 이런 두 개의 그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좀 공간을 좀 좁게 그리게 돼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y는 x라는 이제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은 x 값과 y 값이 똑같은 점들이 이 직선에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a만큼 가 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빈자리에 앉으세요. 오른쪽으로 a만큼 가 있다. 혹은 위로 a만큼 가 있다. 해서 얘처럼 얘가 현재 기울기가 1이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1인 그런 선을 이 점을 지나게끔 해서 그런 직선을 제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얘보다 오른쪽으로 a만큼 가 있으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얘보다 a만큼 위로 가 있으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면 이 선들이 의미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선들이 의미하는 건, 자, x랑 y랑 똑같은 애들 중에서 얘는 x의 값이 y보다 a만큼 큰 애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선에 있는 점들이 의미하는 특징은 뭐가 있겠느냐? 이 선에 있는 점들이 의미하는 특징은 x가 y보다 a만큼 큰 점들이 이 선에 모여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말 괜찮으세요? 은설이 이 말 이해돼요? 자, 이 선에 모여 있는 점들은요, x, y가 똑같은 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y의 값만 a만큼 커졌으니까 이 선에 있는 점들은 y가 x보다 a만큼 큰 점들이 이 선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은 여기 이제 딱 이 점은 여기 x, y가 같은 상황에서 x가 y보다 a만큼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있으면은 x가 y보다 크기는 큰데 a만큼 큰 건 아니죠. 이 말 괜찮으세요? 만약에 이게 이 간격이 4였다. 그러면은 x가 y보다 4만큼 큰 점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이 간격이 만약에 3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 점은 x가 y보다 3만큼 큰 거죠.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자, 일단 이 선에 있는 애들은 x와 y 사이에 차이가 a인 점들이 이 선에 있을 것이고, 이 선 사이에 있는 애들은 x와 y 사이에 x, y의 차이가 누가 많건 크건 간에 일단 차이가 a 이하인 점들이 이 선에 있겠죠. 제가 이하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a인 점도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포함해서 이 안에 있는 애들은 x와 y 사이의 차이가 a 이하인 점들이 이 선 안에 이 선과 선 사이에 있을 것이다. 선을 포함해서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정리해 보면 x, y가 이렇게 했을 때 y는 x라는 선이 있다. 여기에 있는 점들은 x와 y 값이 같은 점들이다. 그때 이쪽에 있으면은 같은 상황에서 x만 증가했으니까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은 x가 y보다 큰 점들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y만 증가했으니까 y가 x보다 큰 점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했죠. 잘 보시면 2a 놓고 이렇게 연결한 점은 식이 결국에 x 더하기 y는 2a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선에 있는 점들은 x 항목과 y 항목의 합이 2a로 일정한 점들이 이 선에 있다. 동시에 여기에 있는 점들은 x, y의 평균이 a로 일정하게 나오는 점들이 이 선에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x라는 선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a만큼 가 있는 선 혹은 위로 a만큼 가 있는 선이 있다면 각각의 선들은 x, y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대상만 a만큼 커진 것이기 때문에 x, y 사이의 차이가 a인 점들이 이 선에 있다. 구체적으로 얘는
x만 a만큼 증가했으니까 이 선에 있는 점들은 x가 y보다 a만큼 크다. 이 선에 있는 점들은 위로 a만큼 올라갔으니까 y가 x보다 a만큼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그 차이가 a보다는 작다. 이 선까지 포함한다라면 그 차이는 a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이 이 선을 포함한 사이 영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이제 이 항목들을 좀 이해해 놓는 게 좋겠고요. 이해하셔야 이제 문제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오른쪽 그림은 양궁 선수 10명의 2차에 걸친 양궁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그러니까 이건 양궁 선수가 화살을 2발 쐈는데 1차 점수가 X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2차 점수가 Y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나타내는 건 1차에선 6점을 쐈고 2차에선 9점을 쏜 학생이 이 점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볼게요. 질문. 1차 점수보다 2차 점수가 더 높은 선수의 수를 구하시오. 1차와 2차 중에 누가 더 크다 작다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차와 2차가 똑같은 점수가 된 애들을 일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 자리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대각선이 되겠죠.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이 이제 1차와 2차가 같은 애들이 이 선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1차 점수보다 2차 점수가 더 높다. 처음에 질문 1차 점수가 2차 점수보다 더 높은 애들을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는 X축의 값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의 오른쪽일까요? 이 선의 위쪽일까요? 어디일까요? 1차가 2차보다 더, 1차 점수가 2차 점수보다 더 높은 애들, 그거는 어디 영역에 있는 점들이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게 될까요? 오른쪽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1차만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더 가 있는 점들, 바로 이 점들인 거죠.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은 3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1차와 2차 점수가 모두 9점 이상인 사람은 전체 몇 %냐라고 물어봤습니다. 9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1차 점수가 9점 이상이려면 자, 여기 1차 점수가 9점인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을 포함해서 9점 이상이니까 이 선을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1차 점수가 9점 이상인 애들입니다. 확인되세요? 2차 점수가 9점이면요? 얘네들이죠, 얘네들. 이 선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애들이 2차 점수가 9점 이상인 애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1차와 2차가 모두 다 9점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확인되십니까? 그럼 몇 명이에요? 1명, 2명 있는 거죠. 1차와 2차 모두 9점 이상. 9점 이상. 그런 사람은 2명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게 전체의 몇 %인지를 묻고 있네요. 그럼 전체 인원 세면 되죠. 세면 되겠죠. 전체 인원은 1명, 2명, 3명, 4, 5, 6, 7, 8, 9, 10이네요. 엄청 쉽네. 10명 중에 2명이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 10분의 2 곱하기 100 해서 20%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1차, 2차 중에 누구 더 크냐 작냐를 물어봤다? 그러면 1차, 2차가 똑같은 애들을 기준으로 이 선의 오른쪽이냐 위쪽이냐를 판단하면 빨리 그 개수를 셀 수 있다. 제가 여기서는 설명 안 했지만 이제 여기서 1차와 2차 점수가 9점 이상이다. 그런 건 이제 이런 세로선이나 가로선의 오른쪽 위쪽이다.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자, 일단 상황은 이래요. 오른쪽 그림은 성민이네 반 학생 12명.
12명인가 봐요. 점이 이제 12개가 찍혀 있는 거죠. 12명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관계를 산점도로 표현한 것이래요. 이랬을 때 1번 두 과목의 성적의 평균이 85점 이상인 학생의 수. 첫 번째 평균이 85점 이상인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묻고 있어요. 평균이 85란 얘기는 두 과목의 점수의 합이 몇 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170이라는 얘기죠.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평균이 85점이다.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내가 아까 잘못 설명을 한 건가? 아닌데. 네, 이렇게 나왔죠. 여기가 2A, 2A일 때 둘의 평균이 이제 몇 점이라고 그랬니? 둘의 평균이 A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평균이 85점이다. 둘의 평균이 85점이다. 둘의 평균이 85점이다. 그럼 둘의 점수의 합이 170이어야 되겠네요. 170.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여기 170칸, 여기 이제 170칸을 이제 그려서 우리가 점을 찍어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x가 a면 y 값이 얼마가 나와요? a가 나오죠. 여기 어디에 이렇게 분명히 a, a인 점이 있거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면 그 직선에 있는 점들이 바로 얘처럼 둘의 점수의 합이 2a 그리고 평균이 a가 되는 점들이 된다 이겁니다. 평균이 85가 된다. 그러면 85,85 여기네 여기. 여기는 실제로 있는 점은 아니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런 대각선인 거죠. 이런 대각선. 이 대각선에 있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국어와 영어의 합이 170점이 되는 애들이 이 선에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평균이 여기에 이 선에 있으면 또 여기에 얘 한 명이네요. 얘 한 명이 이제 정확하게 평균이 85점이 될 건데 문제에서는 평균이 85점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묻고 있어요. 그럼 이 선의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이 선에 있는 점들은 평균이 딱 85인 사람들이 이 선의 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평균이 85점 이상이니까 평균이 85점인 사람과 85점보다 평균이 높은 사람도 지금 숫자로 세라는 거잖아요. 평균이 85점인 사람들은 이 선에 있을 것이고 85점보다 평균이 높은 사람들은 이 선의 위쪽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을까요? 위쪽에 있을 겁니다. 점수가 더 높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오른쪽으로 가서 국어 점수가 높아지건 위쪽으로 올라가서 영어 점수가 높아지건 바로 이 위쪽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1명, 2명, 3명인 거죠. 확인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12명을 다 조사한 다음에 평균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몇 명이에요? 3명이 되어 있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국어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10점 높은 학생 수.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국어가 영어보다 10점 높은 이러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국어와 영어 점수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표시해 봐야 되겠죠. 국어, 영어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 대각선들이죠. 이렇게 제가 좀 그림을 아주 이제 규격화를 시켜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삐뚤삐뚤하게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국어, 영어가 같은 애들이 이 선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국어가 영어보다 10점 높대요. 국어 점수가 더 높은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야 하나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근데 10점 높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려놓은 이 칸은 한 칸이 5점이에요. 10점이니까 두 칸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을 찾아야죠. 두 칸 오른쪽으로 간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오, 맞네. 얘네들인 거죠. 얘네들. 얘네들이 이렇게 10점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10점 높은 사람들이 이 선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몇 명인가요? 1명, 2명, 3명, 4명, 5명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5명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만약에 영어 점수가 더 높다 그러면 그 높은 만큼 위로 올려진 직선을 그리면 됐겠죠. 만약에 국어와 영어 점수의 차가 10점 이하인 학생들이 몇 명이냐? 차이가 10점 이하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여기 칸 그리고 여기도 위로 두 칸 올라간 거 그리고 그 선과 선을 포함해서 사이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세면 됐겠죠. 국어와 영어 점수의 차이가 10점 이하인 사람들을 물어봤다라면 말이죠. 그랬다라면 이 선을 그리고 선과 선을 포함해서 사이 사람들을 세면 됐겠죠. 자, 옆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익히도록 하시고요. 다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